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유혈 사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박홍근 의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꺼내서 헌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야당 지도부가 불복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혈 사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도 불복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인데요. 민주당이 원내대표 지낸 지도부 인사죠. 기각각하로 바뀐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천명해야 된다. 불복을 아예 천명해야 된다고 밝혔어. 논란입니다. 국민적 불복 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이 헌재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 유혈 사태까지 겹쳐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 발언드리긴 합니다만 헌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거 불복해야 된다, 국민적인 저항해야 된다, 유혈 사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뭐 불법 행위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뭐 12.3 비상계엄 이후로 이제 얼만큼 이제 헌정 질서랑 법치주의가 무너지는지를 다 두는 똑똑히 뜨고 보셨기 때문에 또 지금 나라가 거의 반토막이 나서 지금 이렇게 양분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있는 그런 수인 한도를 이제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이런 한도, 이런 국민적인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권자의 뜻을 이제 표현을 하자라는 뜻이지, 그 마치 뭐 그걸 헌재 결정에 승복하거나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서부지법의 뭐 테러 같은 그런 걸 절대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적 열망의 뜻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 얘기 보면 국민적 불복 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얘기는 여당에 따르면은 헌재 재판관들을 이른바 뭐 협박 내지 압박하는 거다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헌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복이 먼저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좀 실수하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불행한 역사를 겪고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5.18도 있었고요. 4.19도 있었습니다. 그때 유혈 사태 있었는데 그런데 저렇게 함부로 유혈 사태를 다른 분도 아닌 제1당 대표가 그렇게 입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박홍근 전 원내대표죠. 그래도 야당의 중진 의원인데 뭐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불복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은 8대0 뭐 6대2 이런 말씀하셨지만 하지만은 불복하겠다라고 하면 8대0에 불복하겠다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야당의 분위기가 물론 그저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니 박홍근 의원은 그 기각이거나 각하라고 단정을 했어요. 기각 각하 시에는 불복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제 그 4월 4일 선고 기일이 지정된 거 공표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저께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 게 야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예감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네. 박홍근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지만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그런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자체가요 굉장히 엉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TV로 그 국회에 그 군인들이 들어오는 걸 갖다 똑똑히 봤는데 이게 어떻게 기각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11번 만에 뭐 대충 이렇게 그 재판을 끝낼 게 아니었고요. 훨씬 더 충실한 심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래도 불복 이야기 나오고 저래도 불복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이 박홍근 의원님한테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당의 반응 한번 볼까요?
박홍근 의원의 이 불복 글에 대한 여당의 입장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기각결론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다며 공언을 했다. 박홍근 의원님은 혹시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자백하고 있는 거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해서 지금같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형국 또 국가적인 혼란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헌재 재판관분들께 신속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헌재 재판관들께서도 아마 민주당이 어제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금도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빨리 선고 기일을 오늘 지정한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해석은 민주당에서 이같이 유혈 사태 압박, 뭐 불복 이런 얘기가 나오자 헌재 재판관들이 안 되겠다, 빨리 선고해야겠다라고 지정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불복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대표에서 나오신 두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불복합니까? 민주당은 기각되면? 왜 불복을 합니까? 그 어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고 그런 기본이다. 원칙들을 여러 차례 뭐 국민의힘도 저희도 다 표본해 왔던 거죠. 그러나 지금 저런 그 예상 외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것은 물론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이전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저께 발언이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여야 간에 또 이 나누어진 광장의 이 갈등이 그만큼 최고조로 달해 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반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발언으로 비판받고 뭐 논란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뭐 유감스럽습니다만 네. 예, 그만큼 지금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국민적 갈등이 그렇게 또 양 당을 대표로 해서 그런 갈등이 그렇게 극에 달한 최고점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네, 그러나 어쨌든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을 만큼 어떤 결론이든 나올 텐데 이것을 정치권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고 한동안 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잘 통합시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정치권이 정말 답게 그야말로 우리가 다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어떤 자세들을 좀 가지고 국민께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하루 이틀 남겨놓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서로 진영의 논리에 쌓여서 지금 서로 어떤 이야기들이 아주 최고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을 뭐 지금 이 아침에도 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주혜 의원님, 유혈 사태라는 걸 언급했던 게, 자 이제 헌재 그림 말고 스튜디오 좀 돌아올게요. 유혈 사태라는 대목이 좀 걸리는데 지난번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몸조심하라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당신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물론 이 대표는 정말 몸을 조심하라는 걱정의 뜻이었다라고 말을 주워 담긴 했지만 그게 주워 담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랑 다르게 유혈 사태라는 것은 피를 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유혈 사태를 언급한 대목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이게 불복을 넘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지금 논란인 건데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혈 사태. 근데 우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한 발언은 정치인들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겠죠. 현재 상황이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선고 직전에 가장 뭐 이쪽에서는 뭐 또 승소하게 해주세요, 또 저희를 승소하게 해주세요. 양쪽이 다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릴 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선고기를 지정한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층이 최대 지금 총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대국민용이 아니라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를 향한 그런 뭐 유혈 사태에 좀 운운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 당에서는 지지자들을 위한 이러한 발언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부적절하다. 불안감을 이렇게 가지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면에서 저는 과한 발언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는 승복을 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5대3에 안 나올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그 선례로 드신 이진숙 재판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결정문에서 그런 걸 적시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5대3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5대3이라는 이런 숫자가 오히려 이제 한 명의 결혼으로 인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이런 사태를 빚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 피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5대3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왜 임명을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국회 관행이 3명의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1명, 중간적인 1명 이렇게 3명을 임명을 해왔었는데 민주당이 그런 오랜 전통을 깨고 작년에 그냥 민주당이 2명을 지명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추천한 이러한 마은혁 후보자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한덕수 총리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오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한 명의 결혼은 결국은 민주당의 욕심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5대3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누구를 향해서 비난을 할 필요는 저는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